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2달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을 방역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의회가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 결과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청약저축 납입액 당첨선은 2,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가 노사민정 본협의회를 통해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5.1% 인상한 11,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부천시와 산하 공기업, 시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확진자 수는 2달 동안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일상 감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모두 1,961명입니다. 부평 지역 42명을 포함해 인천 신규 확진자는 123명으로 집계됐고 경기도에서는 부천 28명, 김포 14명을 포함해 모두 69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내 고강도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는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미주 투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방역 조치와 함께 신속한 접종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부평 어린이집 2곳에서 잇따라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20여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부평 지역 철판 제조업체에서도 접촉자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는 10명까지 늘었습니다. 부천과 김포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일상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가 또 한 번 방역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석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받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그런 의견 수렴을 거쳐 중대본에서 논의를 한 이후에 연휴 방역 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3일 확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한 가운데 오는 6일부터 한 사람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의회가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로 영유아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은 1인당 10만 원의 현금 지급이 유력합니다.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31만여 명에게 인당 10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다음 달 지급을 목표로 인당 10만 원의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습 결손과 심리 정서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급 대상은 유치원생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34만 6천여 명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346억 원. 시교육청은 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안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다음 달 중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치원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같은 나이더라도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같은 만 5세 영유아더라도 유치원에 다니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가정에서 보육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회적인 이런 재난이 생겼고 또한 그 보육 재난이 이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 교육청, 인천교육청에서 유치원하고 학교법에 의해서 초중고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이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 약 9만 1천여 명으로 인천시장이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시기와 금액 등을 정하게 됩니다. 인천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늦어도 올해 안에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 결과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청약저축 납입액 당첨선은 2,4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청약이 진행된 수도권 공공택지 4곳 중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이 밖에 계양 74제곱미터 2,280만 원, 성남 복정 1지구 59제곱미터 2,169만 원, 남양주 진접 2지구 84제곱미터 2,150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에서 청약저축 최고 불이익은 3,800만 원이었습니다. 점수제인 특별공급에서 최고 배점 당첨자는 다자녀 특별공급이 100점 만점에 85점이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최고 배점이 13점이었습니다. 또 노부모 특별공급의 최고 불이익은 2,26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양 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우선 공급에서 9점 만점자가 나와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선정됐고 자녀 공급 당첨자 선정은 10점에서 추첨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바탕으로 인하대를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인천 상인연합회가 2일 교육부의 공정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인하대에 전달했습니다. 이덕재 인천 상인연합회장은 교육부의 진단평가 방식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인하대의 이의 신청을 교육부는 즉각 수용하고 공정하게 재평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탄원서에는 인천 시민 1,752명의 서명이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하대학교 재학생들도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 대상 제외에 반발하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하대 재학생들이 항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 중 활동 후 남은 약 300만 원을 인하대 동문 명의로 인하대에 기부했습니다. 인하대 재학생들은 지난 19일부터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 대상 제외 결정에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며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모금액은 집회와 영상 송출 트럭 동원 시위 등에 사용됐습니다. 인구 80만 명 이상의 중소규모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는 부천 지역에 이 운전면허 상설 학과 시험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윤 부천시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지금 부천시의 면허 취득 대상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취득 대상 인구는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2020년도에 면허 취득한 인구가 전국 인구수로 했을 때는 한 64.1%가 되고요. 부천시 인구 81만 했을 때 한 51만 9천 명 정도로 예상되고요. 부천시 신규 면허 취득 건수는 26,400명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 대상자로 되는 분들은 한 5만 4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면허 취득 인구를 더할 경우에 약 16만 명 정도가 면허 취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부천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시민들이 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천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서 신규 면허 취득 대상자들은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그리고 적성검사 등 운전면허 관련 행정 업무를 보고자 할 때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소재에 있는 강서면허시험장이나 인천시 남동구 고장동 소재의 인천면허시험장 또는 안산면허시험장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곳으로 시험을 보러 가려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경우에 보통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 경제적 또는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의 운전면허 상서 학과 시험장 개소가 이뤄진다면 학과 시험을 보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서울, 인천, 안산 등의 면허 시험장을 가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매년 운전면허를 응시하는 약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운전면허 시험장이 지역에 생기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제가 그 손임성 우리 부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시장의 말로는 현재 시장에게 보고가 됐고 또 그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 부천시에서는 교통정책과 주관이라서 TF팀을 구성했고요. 재생활연구에서는 공간을 예를 들어서 뭐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이런 어떤 그 시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과 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천안시가 있는데 천안시의 사례와 만족도 조사 및 시민 설문 조사를 맡아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한편 운전면허 상속에 응시하는 그 응시자들을 위해서 교통안전 교육 또는 PC 학과 시험과 연수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할 것으로 만약에 개소가 되면 그런 업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는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면허 취득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앞으로 적성 검사라든지 갱신이라든지 뭐 고령자의 갱신 기간 단축, 그다음 고령자에 대한 어떤 컨설팅 교육 등 운전면허 관련한 행정 서비스 수요는 계속 늘어나거나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의회 이상윤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김밥집과 관련한 식중독 사고가 이어지면서 인천시가 김밥 취급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지역의 김밥 취급 배달 음식점 26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법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의 보관과 위생 상태 불량 등이었습니다. 인천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업소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김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중독균 표본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천시는 2일 노사민정 본협의회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5% 이상 올린 시급 11,030원으로 결정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인상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 인상안을 적용받는 인원은 시 소속 기관제, 산하 공기업, 시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등 모두 1,169명입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가 오는 10일부터 사흘 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열립니다. 대회 첫째 날인 10일에는 비보이 1대1 개인전이 펼쳐지고 둘째 날에는 퍼포먼스 중심, 마지막 날인 셋째 날에는 팀 단체전인 월드파이널과 쇼 콘테스트 등이 차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모든 순서는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사전 녹화와 무관중 형태로 온라인 중계됩니다. 브레이크 댄스는 오는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김포시가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초등학교 앞에 설치했습니다. 김포시는 올해 초등학교 5곳 앞에 미세먼지 신호등 5개를 추가로 설치해 모두 12개의 미세먼지 신호등을 운영합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4단계 신호등 색으로 나타내 아이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오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계양구가 지원금 관련 궁금증과 불편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2일부터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계양구는 지난달 31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직원 23명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추진단으로 배치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오는 6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13일부터는 각 동에서 현장 접수를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